이 소리가 들립니까?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 아니, 이거 보인다 되잖아. 이거 보인다 되니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존재의 근본, 아무것도 없는 이거, 그 투명한 거울, 영화관의 스크린, 텔레비의 브라운 가죽, 스크린, 영화관의 스크린 위에 상영되는 영화 장면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당연히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펼쳐지려면 당연히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크린이 여기 있잖아요. 이 스크린이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죠? 보이죠? 요 소리에 신경 안 쓰면은 이 스크린이 당연히 보이잖아요. 이걸 단디 보셔야 돼, 단디. 이걸 단디 보셔야 된다니까요. 일반 생활하면서도 이게 당연히 있잖아요. 자기가 요 문을 놨어도 당연히 있잖아요. 집에 가셔도 당연히 있잖아요. 여기서 집에 가는 동안 운전을 해가 가시더라도 운전하실 때도 이게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 당연히 있는 이걸 열심히 볼 것도 없는데 열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몰라 안 캐도 이거 당연히 있는 걸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되실 때까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어제 저녁에 TV를 드라마를 시키니 안 보는데 우연찮게 일일 드라마를 보게 됐어. 거기 빨려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때까지 안 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거는 드라마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안 듣고 나갔어. 그 드라마에는 이 공부 하시다 보면은 점점 관심이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는데 앉아있다가 가고 나서 뭐 보내놓고 나서 우연치 않게 8시 반에 보게 됐는데 어른들을 모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다는 걸 안 모시고 간 분이 알았어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행수 어른들 모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왔다며 케어빈 오픈한 집에 그분이 같이 안 가노니까 자꾸 들린다고 자기 집사람 데리고 내가 데리고 갔다 오라 그래. 그 말하러 찾아왔어요. 그래 근데 딴 데 같으면은 그 생각에 끄달려가지고 그러면 이왕 3명 가는 거 5사람 앉을 수 있으니까 못해가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밤새도록 끄달려가지고 그런데 어제는 그게 끄달림이 없더라고. 그리고 드라마도 보다가 이제 남편께서 뭐라 설명해 했는데 그 말에도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그냥 드라마도 안 보고 나오지게 되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거 당연히 잘 안 봐지게 돼요. 드라마 그게 다 그야말로 허상이라는 게 전에는 드라마에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게 알고 실상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게 진짜라는 걸 이제 자꾸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 진짜에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잘 안 봐지게 되고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민 여사님 평소에 드라마 같은 건 안 봤어요?
그런 건 별로 평소에도 이거 하기 전에도 별로 관심은 없었니? 계속 이제 재공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공부를 2017년 3월 초에 처음 접하고 3개월 만에 2017년 6월 초에 눈이 턱 떠질 때까지 저도 모르게 저절로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이 됐었고, 그 3개월 동안에 저절로 그 이전에 맺었던 인연들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고, 요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나서 3개월 만에 이걸 말씀하셨네 하고 눈이 떠지고 난 그 뒤에도 계속 이것만 보는 시간을 최소한 1년 이상 지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맺었던 그 인간관계가 다 줄어든 상태였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이것만 최소한 1년 이상 여기에 푹 빠져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이 산청에 귀촌하는 인연이 되어가지고, 산청에 귀촌해봐야 이제 이거 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이제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데, 또 인연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또 인연이 그냥 사람들 만나는 인연이 저절로 이렇게 만날 인연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난 또 계속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여간 인연이 계속 이것만 보는 시간을, 코로나가 보통 한 2, 3년 됐죠. 2, 3년 기간 동안에 거의 이것만 봤잖아. 더더구나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거 보려고 해인사하고 통도사까지 갔잖아. 해인사 통도사 가서 내가 뭐 했겠어요. 그래서 뭐 시키는 인자생활도 했겠지만, 내가 본 이거 관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더더구나 그 생활하면서 그 뭐 같이 예불도 하고, 뭐 노가다 하는 건 노가다 하는 거지만, 노가다 할 때 외에는 앉아서 그 있는 경전 같은 것도 보고, 아침 새벽 3시에 일나가 4시에 예불도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이거에 대한 관심뿐이었지.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걸 보니까 진짜 계속 요거에만 관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보는 힘이 좀 붙고, 안목이 좀 더 많이 밝아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코로나 해제되고, 이제 사람들 만날 인연도 이제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경험들에서, 내가 좀 힘이 붙은 것 같다. 이런 경험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별로 흔들리는 게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걸 경험을 하니까, 야, 내가 좀, 공부가 되는가 본데? 뒤늦게 그걸 좀 느끼는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대처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적절하게 큰 흔들림 없이 대응이 척척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야, 이 공부가 참 진짜 괜찮은 공부네. 이런 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 바탕하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경험이 이 공부를 접하고, 이 눈을 떠질 때까지도, 또 눈 떠지고 나서도, 어쨌든 간에 이걸 꾸준히,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실제고, 이것만이 현실이고, 이게 현실이다, 현실. 아무것도 없는 이게 현실이다. 이게 진짜만 꾸준히 보는 시간이 저도 아마 제법 흘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는 25시간 집중 공부하다가 간간히 공에 빠진다고나 할까, 아니면 네. 허무주의에 빠진다고나 할까, 네. 간간히 그렇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좀 허무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그게 한 생각, 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거기 일어날 때 그 한 생각, 한 느낌을 따라가면은 좀 이게 허무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심심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 빠지고 그런 생각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여기서 나오네. 이런 느낌이 여기서 나오네. 이걸 빨리 탁탁 볼 수 있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마음 공부하는데 저는 최고의 적이 그거 같아요. 다른 거는 제 생각인데 다른 거는 다 극복이 되는데 한간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 그게 최고의 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자기 그 살아온 성향, 그런 게 다르니까, 이제 여기 세 분이 앉아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빠질, 그런데 빠질 환경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옆에서 남편이 자꾸 건드려주잖아. 허무나 뭐 공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자꾸 자극을 주니까, 자기는 허무나 공에 빠질 환경이 아니라서 참 좋은 환경이라. 저는 이 공부하기 전에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허무하다. 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저기 가보고 여기 태어나서 여기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좀 강원도 쪽에라든지 이사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 똑같네. 25.
아, 똑같네. 사람은 태어나서 저는 진주에서 여기 밖에 못 살아봤거든요. 아, 태어나서 진주 살고 여기 와 시집 와서 여기 살고 똑같네.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 좀 먼데 네. 다른 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아, 이사를 가봤으면 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 예, 예, 예. 인생은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혼자서 창고 안에서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대병을 좋은 게 작은 거겠지. 큰 걸, 당근주. 아, 당근은 좀 큰 건데. 이야, 그래가지고 창고 박스 재는데 거기서 잤어요. 남편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제가 허무하다는 생각을 공부하기 전부터 그런 걸 야, 자기 이 공부할 바탕이 아주 잘 돼 있었네. 야, 야, 그렇게 저는 자유를 찾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이 공부할 바탕이 잘 돼 있었네. 나는 55살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어. 언제부턴가 그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왜 여기에만 정착을 해 있어야 되는가. 허무하다. 나도 또 다른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바탕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공부를 만났으니까, 이 공부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그, 혐오감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이게 확 밝아지면은, 그런 생각이, 그것도 역시 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면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계속 살아도, 선생님, 인자는 괜찮아요. 인자는 뭐 어디 딴 데 가고 싶으면, 뭐, 어떻게 딴 데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면 뭐, 이거 말고, 딴 데도 한번 가보자. 이러고, 이거 다 팔고, 여보, 저 어디, 부산이나 서울로 가입시다. 자기 안 갈래요? 내 혼자 가요, 그러면. 이라고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일단 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그런 허무하다는 생각은 벗어나지게 된대. 네. 벗어나지게 되면서, 아이고, 여기서 사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길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 부산 살다가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서울, 부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 데인데, 이렇게 딱 깨닫고, 여기 사는 게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아이고, 뭐, 인생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뭐,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됐지. 뭐, 이제 서울이나 부산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허무하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지는 게 이 공부라. 근데, 자기는 이 공부하기 전에 뭐, 이놈처럼 뭐, 좀 인생이 허무하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 옆으로 들어왔다면서. 그렇죠. 젊었을 때는 이게 막 좀 힘들고 이럴 때는 저는 막 일 속으로 빠져들고 일 속으로. 아니면은 책 속으로 빠져들고 책 속으로. 예, 일 아니면 책 속으로 빠져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열심히 살고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실감도 있고 또 일을 놓아버렸잖아요. 맞다. 일을 놨지. 예, 그 남자들은 직업 그만둔 거나 똑같지. 그렇네. 그런 것도 있고 이 허무한 마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얘 사람들 뭘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아니면은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다 그런 생각 다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도록 꿈에 있을 것 같아. 그죠? 저희도 그렇고, 그렇게 좀
자기도 이제 직업을 손 놓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 좀 느끼면서 이제 이 공부를 만나 놓기에 이 공부에 쫙 빨려드는 그 계기도 됐잖아요. 이 공부 이제 쭉 빨려드시다 보면은 이제 그 허무하다는 게 점점 나는 그런 과정을 못 겪은 것 같은데 나는 그 전에도 이 공부하기 전에도 인생은 뭐 허무하다든지 이런 생각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세상살이에 그냥 살아갔을 뿐이고 이 공부하고 나서도 이걸 보고 나서도 이런 세계가 있었네? 내가 55년 동안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관점의 변화, 인식의 전환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이 별천지인 거라 새로운 세계인 거라 이 새로운 세계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한 즐거움이 있다니까. 이런 게 나는 있었지. 이 공부하고 나서, 눈 뜨고 나서도, 흥하다? 공부에 빠진다? 이런 건 나는 또 없었던 것 같아. 그 유명인들이 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정몽준 씨가. 그때는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건 그래. 보통 사람들은 이걸 진리를 깨치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럴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지금 조금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운 사람이 여다섯이 갑자기 죽고 가라면은 그 허무한 감정이 더 깊으시잖아요. 지금은 뭐 안 그래봐서 모르겠지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뭐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 이 공부하고 나서는 저는 그런 여태까지도 없었고 왜냐면 내가 이 공부하고 나서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눈을 뜨고 난 뒤니까 내가 처제한테 그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장인어른하고 내 아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를 수가 있다. 관계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나도 이제 그런 경우는 안 당해봤고 나는 이제 내 이 공부하고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는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뭐 저는 전혀 그야말로 처제한테 처제 장인어른 지금 내 눈앞에 펄펄 살아있는데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 죽음에 대한 그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라. 그리고 최근에는 뭐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당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막 아프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문제는 없는데 계속. 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그렇다고. 네,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동생이 뭐 좀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 아직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동생 말고 다른 또 자기가 어떤 친한 사람 중에 힘든 일을 겪으면 친하다기보다 그냥 내가 좋아했던 사람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그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네, 어이없는 사고가 생겼다. 참 안타깝고 아프고. 가수 가수 이름이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유튜브 보면은 이게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막 내가 심장이 덜컹덜컹 하는 것 같고 그 아픔이라는 게 이상하게 굉장히 오래 가네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안타깝고.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 관심 가지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좀 특이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그 가수 스타라든지 배우 스타, 영화 배우 스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응.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개신교 프로그램 그거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린다니까. 찔러도 피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 개신교 프로그램에 새롭게 하소서 그거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엄청 많이 난다니까. 냉정함 그런 게 보여. 나를 오해하지 마있어. 내가 찔러도 피도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는 진짜 살아오면서 뭐 허무함 그런 거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런 느낌이 없었는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왔고 이전까지. 하여튼 그랬기 때문에 내가 39년 6개월 40년의 세월을 공직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뭐 주기적으로 막 실정이 나고 해서 막 다니기 싫다고 막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난 돼지까지도 그냥 그런 마음 1도 없었어. 그랬는데 이제 뭐 어쩌다가 뭐 진주 있다가 여기 오게 되었지만은 또 있던 곳이니까 뭐 요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봐도 낯설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처음에 산청에서 맨 처음에 신혼생활 시작했지만은 이따가 진주로 갔는데 어디 살 것이다 그게 나는 안 정해졌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나는 그래 어디 가도 그냥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뭐 외국에 가도 나는 살아갈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지.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건 있어. 근데 이제 공부를 접하고 이리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공부가 쉽다고 아주 쉬운 거라고. 그래 하지만은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 맞죠. 일단 힘이 들어. 일단 힘이 든다기보다 하여튼 쉽지가 않아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래 쭉 오다가 뭐 경험을 뭐 몇 번 장로 올부터해서 문득문득 하게 되었고 이제 확신이 생겼고 했는데 또 잠잠해. 그래서 뭔가 이제 뭔가 놓치고 있나?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 싶어서 이제 집중 공부를 갔었고, 이제 또 좀, 면담했을 때도 주가라고 그래 말씀하셔서, 일단 푹 쉬라 했어, 쉬고. 근데 지금은 뭐 주변에 뭐 전혀 뭐 자녀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선생님, 내가 집착을, 내 생각에는 이제 뭐 집착을 하나? 뭐 하여튼 그릇이 그 정도로 나는 자식이나 뭐 형제간이나 누나, 남편이나 가족에게 집착한다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하고 뭐 사회생활 하는데도 나는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막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자신이 있었지. 좀 냉랭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 공부를 정말 접하고 나서는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그래서 너무 진짜 그거는 너무너무 흡수하고 이런 넓은 세상이 있다는 데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 처음에. 그런 것도 좀 잠잠해 지금은. 또 잠잠해. 자기는 그러면 이 공부하기 전에 두 분처럼 뭐 인생이 좀 험하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저처럼 느낀 적이 별로 없네. 전혀 없었어. 저도 그런 거 전혀 없었어. 그럼 뭐 없는 상태에서.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자신이 있었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나는 뭐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뭐든지 하면 된다지. 나는 부정적인 생각. 근데 저는 그 이 공부하기 전에 인생에 대한 허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느낀 게 없는데 저는 계기가 40대 중반 조금 넘어서 단계 퇴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그게 있어서 그 계기가 이 공부 쪽으로 이끌어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자기는 뭐가 이 공부 쪽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우리 일단은 거기서 만나게 되었는데 도서관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는 그 이야기 했어. 이제 이 살아오면서 정말 뭐 자신 있게 뭐 이래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살아왔는데 아니 그 완전히 안 보이는데 눈뜬 당당히 봉사를 했어. 사람이 정말 이리 보나 이리 싶고 그래 아무리 내가 그렇지만은 이리 싶고 이제 근데 약간 반감이 생겼는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자극을 받으시네. 그게 이제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뭐 이래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 전부 다 완전히 뭐 특별히 뭐 허무감을 느꼈다든지 뭐 인생에 어떤 힘든 거라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눈뜬 당달 봉사입니다 하는 그 말에 조금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네, 진짜 자극을 받았어.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 자기가 내는데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눈뜬 당달 봉사라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지금은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지금 그게 아무것도 그렇지. 아니었고 난 진짜 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이게 다가 아니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래 좀 끄달리고 시끄러웠어. 이래서 진짜 그때도 잘 살아왔는데 뭐 그냥 뭐 다 이도저도 다 끊고 뭐 지금은 이제 뭐 모든 걸 정리를 좀 많이 하는 상태라서 많이 편안하게 주고 좋아졌으니까 일단 뭐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다시 갈라 하니 이건 좁아서 그냥 손 막혀.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어렵게 무슨 일이 있어놨는지 그거 다 잊어버렸어 지금. 맨 처음 어찌 됐는 거를 모르겠어요. 예. 지금 자세히 설명하라고 기록해놨으면은 내가 찾아나 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공부를 먼저 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각자 이 공부 길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 공부에서 본문을 들으면 말씀을 이제 눈뜬 안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은 그게 다 그냥 뭐 별 그거 없이 다 소화가 되는 것 같은데 뭐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내가 그때 이런 실수, 자기 자신의 실수, 그게 탁탁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번 집중 공모를 갔을 때 김태환 선생님이 쉬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자기가 잘 알고,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놓고 쉬라 했으니까. 자기가 집중 공부 가서 김태환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실 때 그게 얼마나 확 와닿았을지 그게 본인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더 쉬어야 되는데 더 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든다고 자꾸. 더 쉬셔야 되는데 왠지 김태현 선생님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만큼 쉬지를 못하고 계신 게 보이니까 자꾸 안타까운 거야. 더 쉬셔야 되는데 더 관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뭔가 생각하는 만큼 관속에 지금 안 들어가시는 게 느껴진달까 이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쉬시고 더 쉬셔야 돼. 이 말씀을 자기가 화두처럼 김재 선생님이 하신 그 집중부 가서 개인 면담 갔을 때 하신 그 말씀을 화두처럼 더 쉬라고 그랬어요. 나는 더 쉬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더 쉬는 거야? 더 쉬어야 돼. 이걸 진짜 화두처럼 계속 잡고 있어요. 선업도급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피곤하지. 자기는 또 뭘 보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옆을 보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길게 쭉 가면은 언젠가는 이거지겠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쭉 가다 보면 되겠지. 이거는 안 된다고. 열심히 할 건 없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쉬고 더 쉬셔야 됩니다. 이 말을 뭐 볼 것도 없는데 잘 보셔야 돼, 잘. 더 쉬셔야 됩니다. 선업을 쉬라고. 못 쉬고 있는 것 같아. 더 쉬셔야 돼. 그거는 비단 진영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도 당연히 더 해당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데
우리 공부는 딱 하나라, 딱 하나. 쉬는 기라, 쉬는 공부라, 쉬는 공부. 응. 영님이 3박사일 특정 공부에 가서 개인 면담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때 개인 면담을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아, 이걸 뭐, 얼핏 보시긴 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나 미약한 게 보이니까, 더 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야. 그거는 그때 진홍님이 개인 면담 들어갔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기고, 그런 말씀은 당연히 저한테도 해당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당연히 해당되는 거라. 이 공부는 무조건 쉬는 공부라. 계속 쉬는 공부라. 우리는 50년 이상을 잘 쉬지를 못하고 왔잖아요. 그 말에 다른 말로 하면 요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가 낸 줄 알고 이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하려는 습관이 있다고. 그걸 자꾸 쉬어야 된다고. 이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가 하려고 하는 걸 쉬면 쉴수록 이게 활동한다고. 이게 활동한다고. 이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가 하려고 해왔던 그 습관, 그걸 쉬고 또 쉬고 더 쉬어야 돼. 완전히 죽으면 이게 확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거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완전히 내려놔졌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 조그만한 고기 덩어리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또 쉬고 해서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탁 숨이 끊게, 이 조그마한 고기 덩어리 나가 십자가에 매달려가 완전히 숨이 끊겨야 이게 완전히 살아난다. 그러기 위해서 쉬고 또 쉬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공부의 전부 다라. 전부 다. 딴 거 하나도 없는 기라. 근데 시를 보는데 힘들어. 그렇지.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이 공부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거라 생각된다. 쉬는 거라 하니까 쉬는 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참 희한한 공부라. 희한한 공부라. 이거 참 희한한 공부라. 쉬으라고 하니까 뭐 그거보다 더 편한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쉬운 공부 같은데 정작 쉬려고 하면 잘 안 쉬어져. 쉬는 게 어려워. 힘들어. 스님도 고행을 하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무 고행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고행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어떤 그 수련, 단련, 수행하는 그게 고행이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기 보고 뭐 하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행이 아니라. 얘도 제 동반자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락하는 것은 그건 고행이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쉬어라 하는, 이거는 육체적인 고행을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 정신노동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고행은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행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왜 해야 돼? 그거 왜 해야 될까요?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밥 3끼나 2끼 먹기 힘들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지. 밥 3끼나 먹을 수 있으면은 육체적인 노동은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하다니까. 혼자 사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다 카이. 아 없다 카이. 선생님 그거 사는 세상 엄마야 참말로 이 공부 똑불장은 없다. 아니라 카이. 있잖아요. 독불장군밖에 없어 이 공부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아니 그게 이제 몸이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부는 몸이 떠나는 게 아니고 이 심적으로 떠나면은 몸이 떠난 것보다 더 편안해진다니까. 이 공부는 몸이 떠나는 공부가 아니고 심적으로 떠나는 공부라.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하고 하는 것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 옛날보다는 육체 노동 많이 줄었다 하던데. 내려놨는데 그래. 그래도 여기는 10월달하고 11월달에 아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놨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지금 자기 보니까 그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 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가면 돼. 너무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것도 무리가 오니까 조금씩 내려놓으면 돼. 너무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공부 꾸준히 놓지만 않고 꾸준히만 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적절하게 육체 노동을 다 놓는 게 명사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적절하게 하게 돼지니까 그런 건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돼. 그냥 요구에만 관심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적절하게 육체적 노동도 적절하게 해지게 된다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 육체적 노동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고. 줄어들고 있으면 잘 돼가고 있는 중이라. 너무 또 다 내려놓으려 그런 것도 아니라 이 공부가 완전히 육체적 노동을 다 내려놓는 공부도 아니라 적절하게 해지게 되더라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지금 조금씩 육체적 노동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러면 잘하고 있고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산청명상 마음공부 세상의 행복 감사합니다.